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원장 서동원입니다. 제가 개원해서 20년 이상 열심히 진료를 했고, 특히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별로 결과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제 방식이 사실은 좀 저만의 좀 독특한 방법이긴 한데, 이 방식으로 저의 20년 수술에서 상당히 많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최근에 논문도 발표하고 제 수술도 소개할 겸, 또 현재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또 문제점이 뭔지 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고, 특히 정형외과를 전공하시는 전문의나 개원하고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해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번 제 방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제가 만든 게 제 수술적 테크닉이 어떤가를 또 말씀드리는 건데, 전방십자인대 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면 다 아는 거지만 전방십자인대가 어떤 거고, 그거를 파열됐을 때 문제점, 또 최근에 이런 전 세계의 그 스터디 그룹들이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트렌드 논문 발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자가 햄스트링을 한 20건을 이용한 방법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오토 BTV, 파텔라를 떼서 재건한 거하고 또 오토 햄스트링을 비교한 논문들을 좀 리뷰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알로로 해서 했었을 때 어떤가를 논문을 하나 또 제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억셉트돼서 이제 퍼블리시될 제 논문을 소개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패한 사례, 또 저희 병원에서의 사례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방십자인대를 다 아다시피 무릎 중심에 이 노치, 피머 뒤쪽에서 티비아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붙는 요게 전방십자인대죠. 이게 무릎이 비틀리거나 꺾이면서 파열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무릎이 계속 불안정이 생겨서 그로 인한 합병증이 오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축구하다가 끊어졌는데, 정말 숨이 넘어가는 듯한 통증으로 운동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물론 이제 오랫동안 안 줘도 부분 파열이 있어 오다가 끊어지면 그렇게 심한 통증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아주 프레시한 전방십자인대가 바로 끊어져서 그런지 엄청난 고통과 피가 가득 찼고, 무릎 속에.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발목으로 다 피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MRI가 없던 시절이니까 진단을 늦게 했죠. 어쨌든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릎이 계속 빠지는 불안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스터디 그룹들이 그룹별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 스터디 그룹 한 140 멤버를 통해서 서베이를 진행했고, 그리고 50%가 유럽이고 29%가 미국이고, 아시아 퍼시픽이 15%, 그 외가 6% 정도로 서베이에 참가를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당연한 얘기죠.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92%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저하고 좀 다른데, 로어 임팩트 아슬리트, 그런 운동량이 강하지 않은 운동선수한테는 비수술적 치료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일반인조차도 이거는 비수술적 치료는 완전 파일 때 하면 안 된다가 제 주장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다수 90%가 싱글 번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54%가 오토 햄스트링, 자가 슬개권을 쓰는 게 가장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오토 햄스트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터널 포지셔닝은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란 거는 61%에서는 알로그래프트를 쓰지, 뭐 프라이머리 첫 전방십자인대 제거는 안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하고 좀 다르지만, 사실 저희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 프라이머리로 알로그래프트로 성공 사례가 엄청 많고, 이번에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알로그래프트를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저는 알로그래프트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바이올로직스, 생물학적 제재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0%에서는 이제 본 텐던 본이 있는 파텔라 텐던을 위아래 본을 만들어서 뭐 리비전을 하는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뭐 일반적입니다. 뭐 보조기 보통은 다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축구를 하려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뭐 어떤 분들이 1년 있다가 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6개월 있으면 축구는 다시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다양한 조사를 한 논문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토 햄스트링 텐던을 이용한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2007년에 나온 뭐 교과서죠, 이게. 쓴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오토 햄스트링에 대해서 보면, 피머하고 티비아가 있고, 이 뒤쪽으로 해서 안쪽에 보면 그라실리스라는 힘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텐디노스라는 힘줄이 있어요. 이 힘줄들은 리플렉션을 하고, 무릎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좀 잡아주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방십자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중심에서 피머 뒤쪽에서 티비아 앞쪽으로 붙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은 무릎의 로테이션을 잡아준과 동시에 티비아를 안테리어로 서블룩세이션 되는 걸 막아주는 리가멘트예요. 근데 그 리가멘트가 럽처가 됐는데, 그거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햄스트링 힘줄, 그라실리스하고 세미텐디노스를 잘라낸다? 저는 그거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2003년에 너무 늦게 저거를 2개를 떼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전방십자인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2개의 힘줄을 자르면은 결국은 이거를 안에 넣어서 전방십자인대가 성공적으로 재건이 됐다 하더라도 이 펑션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방십자인대 기능을 재건할 수 있다면은 굳이 내 몸에서 기능을 하고, 그것도 전방십자인대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오토 햄스트링 2개를 자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anyway 지금 현재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권이, 저는 굳이 내 거를 잘라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가 떼임을 당한 사람이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떼갖고 한 가닥으로는 부족하니까 2가닥을 반 접으면 4가닥이 되죠. 아주 튼튼해 보이죠? 근데 여기다 실을 걸어갖고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 단추를 달아갖고 엔도 버튼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아갖고 올립니다. 지금 이거 사진, 그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지만은, 여기서 제가 보면은 놀라운 게, 일단 잔존인대가 하나도 없어요. 잔존인대 싹 다 날리고, 또 지방층도 시야 확보해서 다 날렸어요. 물론 사진 잘 찍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는 터널을 뚫어갖고 이렇게 걸어서 재건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달랑 그라프트 이식건만 달랑 있게 되는 상태가 되고, 위에는 반 접은 거를 걸고 있는 실이 달려있는 단추가 걸려 있겠고, 밑에는 이게 스테플로 고정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수술이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뭐 60% 이상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 되면 좋은 수술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이 다른 논문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근데 이제 오토 햄스트링과 대개 비교는 오토 BTB, 파텔라 텐던을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논문 하나 보죠. 이게 최근에 2024년이니까 작년에 나왔던 9월 논문입니다. 18년 동안 오토 햄스트링을 떼서 재건한 사람은 파텔라보다 플렉션 스트렝스가 감소돼 있다. 18년 동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햄스트링이 니 플렉서를 담당하는 힘줄 2개를 잘라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힘줄은 뼈에 붙어서 근육,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데 그 힘줄 2개가 없어진 상태니까 재활하면 된다? 나 초기에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펑션이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랬는데 이런 논문이 나온 거죠. 18년을 팔로업 했는데 18년이 지나도 앞쪽에 있는 슬개 건을 뗀 그룹보다 전혀 기능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한번 보면은 플렉션 스트렝스가 햄스트링 그룹에서는 significantly reduced, 아주 의미 있게 감소되어 있는데 그게 수술 후 18년 동안이다. 그러면 18년 동안 계속 약해져 있는데, 자,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되게 골을 넣는 거는 상대 수비수보다 반발짝 발이 앞서면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공이 크로스하고 오는데 빨리 달려서 반발짝만 앞서면 공을 터치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데 반발짝이 늦어지면은 골을 못 넣는 거. 수비수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수보다 반발짝만 빠르면 공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 반발짝의 차이는 미세하지만 햄스트링 힘줄 2개가 없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 같으면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이 햄스트링의 펑션이 감소된다는 거는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사실은 이 햄스트링을 떼는 거는 안 좋다가 제가 주장인데 작년에 그거를 입증하는 논문이 나와서 이게 플렉션 스트렝스가 햄스트링 뗀 그룹에서 18년 동안 팔로우했지만 시그니피컨트하게 리듀스 돼 있다. 나머지는 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레인지 오브 모션이나. 어쨌든 그래서 햄스트링이 비교를 햄스트링과 뭐 알로그래프터를 한 건 아니고 오토 슬개건과 비교했을 때 위크하다. 어쨌든 다리 힘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다른 논문 하나 보면은 ACL을 역시 오토 파텔라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오토 파텔라와 햄스트링 텐던하고 10년을 팔로우 했어요. 이 그룹은 이제 결국은 자기는 어느 그라프트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둘 다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오토 햄스트링이 파텔라 텐던보다 더 우수한 걸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BTB가 역시 햄스트링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둘 차이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른 논문을 하나 또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라프트 페일리어가 파텔라 텐던보다 햄스트링 훨씬 더 많더라. 이거는 저는 아주 100번 이 논문에 찬성을 하죠. 왜냐면 햄스트링은 고정이 터널 속에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터널 밖에서 버튼을 걸어서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텔라는 본이 있으니까 터널 속에 본이 들어가니까 본 힐링이 되면서 이식건이 착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오토를 쓴다고 하면은 파텔라 텐던을 쓰는 게 맞죠. 만약에 저한테 자기는 죽어도 오토를 쓰겠다면 파텔라 텐던을 잘라서 해주고 또 그렇게도 해왔지만, 근데 파텔라 텐던도 내 몸을 떼는 거고 익스텐서가 약해져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슈팅력이 약해지면은 정말로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점프 할 때마다 통증 때문에 점프력이 약해졌다. 그것도 자기 능력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 없이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래프트가 있다면은 왜 내 몸속에 파텔라 텐던을 뗍니까? 이 논문을 보면은 이게 햄스트링의 페일리어 레이트는 6.5%인데 파텔라는 그 2.2%대로 훨씬 햄스트링이 그라프트 페일리어가 significantly more frequent하다. 이거는 햄스트링을 쓰면은 그라프트 페일리어가 훨씬 많이, 3배 정도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햄스트링을 쓰는 그룹에서는 이 논문을 참고해서 파텔라를 쓰던 뭐 다른 제가 하는 방식을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페일된 전방시환대 환자들이 보면은 이 햄스트링을 써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터널도 그냥 와이드닝이 돼 있거나 터널이 전혀 막혀 있지 않거나, 더 문제는 오토 햄스트링이 이미 떼버린 상태니까 다리의 위크니스는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문으로 주장하는 거는 파텔라가 훨씬 낫다. 오토 햄스트링은 페일리어 레이트가 3배 이상 많다. 이런 논문이죠. 그리고 또 뭐 이건 뭐 중국 논문 같은데, 중국 아니면 대만일 텐데, 메타 아나리시스를 역시 오토 파텔라와 오토 햄스트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 논문도 파텔라 오토그래프트가 might be superior in resuming rotation stability. 그래서 이 파텔라 텐던이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런 뒷받침해주는 또 논문이고, 그래서 결국은 햄스트링이 조금 열쇠에 보여있죠. 근데 알레르카가 제일 처음에 제가 서베이 말씀드릴 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오토 햄스트링을 제일 많이 쓴다.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논문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따라서 붙는데 보면은 되게 오토와 오토끼리 비교를 한 거예요. 오토 햄스트링과 오토 파텔라 텐던. 그런 쿼드리셉스도 오토. 그러면 오토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런 논문이 별로 없나가 의아해요. 왜냐하면 오토 햄스트링과 알로 아킬레스 텐던과 비교한 논문, 또는 오토 파텔라 텐던과 알로 아킬레스 텐던과 이식 재건을 해서 비교한 논문,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는 알로 그래프트를 거의 잘 안 쓰다 보니까 알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의료기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또 하나, 이거 우리나라 논문입니다. 연세대 최정혁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오토그래프트가 역시 햄스트링 오토보다 훨씬 더 위에 있지 않냐. 그래서 보통 5년 팔로우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팔로우 했는데 파텔라 텐던이 더 우수하더라. 그런 논문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오토그래프트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역시 파텔라 텐던이 더 낫지 않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파텔라 텐던이나 햄스트링 텐던은 다 내 몸에서 떼내는 거, 그것도 반대편 다리에서 떼는 것도 아니고 다친 다리에서 떼는다는 게, 그거를 왜 이렇게 간과하고 있을까, 전 세계 니 서전들이. 좀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익스텐서에 기능하는 걸 떼기 때문에 익스텐서가 좀 약해질 수 있고, 플렉서에서 기능하는 걸 뗐으니까 플렉서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오토끼리 비교해서는 파텔라 텐던이 우수하다. 오케이. 그러면 파텔라 텐던 오토와 알로그래프트 비교한 게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한 논문을
근데 비교는 아니고 저의 방식이 알로그래프트가 우수하다는 걸 제가 발표한 거죠. 다 오토끼리 비교한, 시밀러 아티클들이 다 오토끼리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알로본끼리 본을 넣어서 재건한 거와 소프트 티슈만으로. 알로그래프트도 제가 자주 쓰는 아킬레스 텐던이 있고, 티비알리스 텐던이 있거든요. 파텔라 텐던도 있어요. 파텔라 텐던의 가장 문제점은 일단 텐던의 길이가 관절 속의 길이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터널을 뚫고 이미 뼈는 밖으로, 무릎 밖으로 나올 정도로 긴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거에서 떼도 그렇고, 알로그래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로끼리인데 본이 있는, 아마도 파텔라 텐던을 이용한 거고, 티비알리스 텐던만으로 한 거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페일리어 레이트가 역시 본을 쓴 게 더 낫더라.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이 논문에서 본과 소프트 티슈를 같이 쓴 알로그래프트는 결국은 소프트 티슈만 쓴 알로그래프트보다 훨씬 페일리어 레이트가 낮았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알로그래프트를 써도 본을 넣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터널 내 착상이 잘 되니까 페일리어 레이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을 보면 여기 이제 페일리어 레이트가 6%, 13% 나오죠. 그러면 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의 금년 2월에 억습됐으니까 가장 최근 논문이죠.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이 쏙 했는데 뭐 외국 논문이죠. Journal of Experimental Orthopedics라는 저널에다가 학술지에다 이제 게재를 했고요. 영문 제목은 이제 뭐 렘넌트를 프리저빙해서 ACL을 리컨하면서 아킬레스 텐던 알로그래프트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양적으로 봤더니 티비아 터널 와이드닝이 있고 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아킬레스 동종 이식변으로 해서 터널 확장 합병증 본 겁니다. 그래서 뭐 목적은 그걸 제가 했던 방식으로 2010년부터 23년까지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케이스를 모은 거니까 거의 13년을 데이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병원의 수술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잔존인대 보존 방식이나 서브파텔라 팻 프리저베이션의 기술이나 그다음 터널 확장 안 되게 터널을 뚫는 거나 이런 것들이 2010년부터 꾸준히 발전됐으니까 사실은 최근 5년 결과가 훨씬 좋을 텐데 그래도 오래된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서 2010년부터 23년까지를 아킬레스 동종 이식편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분들을 후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확장됐는지 이식권의 두께는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갖고 결론을 179명을 갖고 했는데 45.2%에서는 오히려 티비아 터널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토 햄스트링이나 뭐 알로 티비알리스 같은 소프트 티슈를 하게 되면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안에서 놀면서 터널 확장을 유발하거든요. 나중 되면 터널에 물도 고여 있고 터널이 이렇게 커져 있게 되는데 우리 케이스에서는 터널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45.2%라는 거죠. 저희 그 실패율이 5.4%인데 제가 5.3%는 초창기 때나 13년을 팔로우하면서 축구하다가 또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포함된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한 2%대도 안 나올 거예요. 계속 뭐 그 디지털 티비아 스크류를 빼면서 팔로우를 하면은 거의 다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초기 오래된 거까지. 그래서 2010년에 재건 수술하고 다 좋아져갖고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뭐 배구하고 막 하다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또 다쳐갖고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니까 실패율이 그래도 오토 햄스트링이 6.5%의 실패율이니까 그거보다는 낮아요. 근데 저 실패율도 최근 것만 모으면 아마도 한
2, 3%로 나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술이 굉장히 그 터널 확정도 없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표했고, 그 여기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탈 오스페딕에 2025년 2월자로 게재가 돼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식이 좋다는 거를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사들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알로를 다룬 논문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알로가 정말 좋은 건지를, 초기의 알로는 결과가 막 실패율이 꽤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TBRS를 똑같이 반 접어갖고 엔도 버튼 걸고 그러면 당연히 오토가 좋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안 좋은 거를 경험했고 그런 논문들이 초기에 나왔던 걸 보고 알로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알로 아킬레스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보면 보고도 이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상품화돼서 나오는 타가곤이죠. 이 뒤꿈치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식하게끔 다듬어서 이 뼈를 하나 넣죠.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앞뒤로, 뒤는 뼈에 붙는 쪽이라 여기에 움직임이 있지 말라고 실로 이렇게 마찰을 늘리기 위해서 있고, 앞쪽은 뼈가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스무드하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하는 거죠. 요 헤모백주를 왜 쓰냐면, 헤모백주를 이용하면은 서브파텔라 팻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다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면은 잘라낸 부위는 다 흉터로 변하게 되고, 빈자리로 인해서 그 대퇴 연골에 계속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팻을 프리저브하기 위한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들었고, 요 뼈를 이용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방시한테 끊어진 거를 실로 당겨 놓고 재건하고 다시 꼬매주는 테크닉이죠. 사실은 지방을 보존하는 테크닉이나 랩넌트, 잔존인대를 보존하는 테크닉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초기에 시간만 막 걸린다고 해서 이걸 과감하게 날려버리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환자한테는 엄청 큰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 팻 프리저베이션, 잔존인대 보존술은 꼭 필요한 방법이죠. 이렇게 터진 것도 다 펴서 넣고, 터져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식해서 잔존인대가 앞에 보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다른 병원에서 했던, 저희 병원 와서 이제 재수술을 받을 때 실패했던 거를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세요. 위에다가 엔도 버튼 걸었는데 엔도 버튼 풀려갖고 나와 있고, 터널은 나팔 모양으로 확장되어 있고, 밖에도 무슨 그 버튼 형식으로 걸었는데 이게 늘어나 있으니까 이 기능을 못 하겠죠. 이렇게 안에 이식건이 없어요. 그 사람 거 보면 다 녹아서 흡수돼 버렸습니다. 뭐 엔도 버튼 걸었어요. 이게 뭐 오토 햄스트링을 한 것 같은데 터널 확장돼 있고 속에 들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 빈자리에 뭐 녹지 않는 그 플라스틱 같은 나사못을 갖고 여기다 고정을 했는데 이게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뼈를 녹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속은 텅 비어 있고 이식건은 전혀 기능을 못하고 다 터널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터널 확장되어 있고, 이거는 초보가 수술해갖고 피머 터널 위치를 엉뚱한 데다 박아놓고, 같은 사람이 양쪽을 딴 데서 받은 거죠. 이게 지금 반 접어서 소프트 티슈로 이식한 건데, 터널 속에 지금 이게 MRI 시그널로는 물이거든요. 터널 속에 다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이식건이 터널 속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물로 차 있다는 거는 전혀 터널 속에 이식건이 착상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수술이 되죠. 이건 정말로 초짜가 한 수술, 이런 수술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터널 속에 다 비어 있죠. 터널에 이식건이 뼈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녹지 않는 나사못으로 소프트 티슈를 고정해서 그대로 덩그러니 있고, 더 놀라운 건 이 틈으로
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관절액이 새나서 여기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2번을 수술했는지 2번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터널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돼 있고 이 엔도버튼 걸어놨지만 이 사람도 다 기능을 못해서 후줄근하게 있는 거죠. 전혀 착상 그 이식건이 기능을 못하는 뭐 이런 숱한 케이스들이 밖에서 고정한 버튼 형식의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튼 형식으로 고정하는 대표적인 게 처음에 얘기했던 오토 햄스트링은 반 접어서 실 걸어서 단추를 여기다 걸어서 여기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밖에다 고정을 하니까 안에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입신대가 전혀 기능을 안 하니까 후줄근하게 보이긴 해도 이미 무릎에 불안정이 와서 연골이 손상되는 관절염이 왔죠. 지방층을 제거하면 이렇게 앞쪽에 지방이 없으면 흉터에 마찰이 되면서 이 콘드로말라시아가 오게 됩니다. 서브파텔라 팹 보존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다 이게 이상하게 수술도 해놨어요. 터널 속에 빈 거죠. 어쨌든 비어있고 아까 녹지 않는 나사모 녹았고 이걸 고정해 놨는데 속 터널은 다 물로 찼고 그 사람 엑스레이인데 터널이 엄청나게 확장돼 있죠. 확장이 보통 이 사람 처음 수술할 때 10mm로 했을 텐데 18mm, 19mm로 늘어났죠. 엔도버튼 걸려있고. 그래서 MRI 보면은 그 안에 다행히 녹지 않는 나사못이 있고 속은 다 텅 비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게 오히려 이 속에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자극을 줘갖고 더 이 터널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런 걸 안 쓰는데 이런 걸 쓰는 의사들이 많아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면은 일단 소프트 티슈만으로 했을 때는 저렇게 밖에다 거는 엔도버튼 고정을 하는데 엔도버튼 고정한 게 물론 잘된 케이스들은 저한테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리비전 해주려고 재수술 하려고 와서 보면 다 엔도버튼 걸린 것들이 터널 속에서 착상이 안 되고 돌면서 밖에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움직여지면서 다 이렇게 터널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는 이 문제점이 소프트 티슈를 이걸로 고정해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토 햄스트링이나 알로 티비알리스 이런 소프트 티슈는 좋지 않고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논문에 알로가 본을 이용한 거면 더 좋고 같은 오토라도 파텔라 텐더는 본을 쓰기 때문에 터널 속에 본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착상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로 아킬레스를 다듬어서 이게 뒤꿈치 뼈잖아요. 뼈가 여기 뒤에는 힘줄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와 그 다음에 터널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요 콜크 마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블럭을 만들어서 터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터널을 뚫어서 이 터널 속에다가 이식건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식건이 들어가도 위는 뼈가 있기 때문에 꽉 차는데 여기는 소프트 티슈만 있으니까 부족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같이 고정을 하면 돼서 이 속에다가 이식건이 들어가고 거기에 뼈가 들어가는 거죠. 이 터널을 뚫고 여기다가 실을 걸어갖고 여기가 끌려 올라가면은 요 본이 여기에 딱 박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고정을 하고 아래쪽은 힘줄만으로 공간이 남으니까 이 본 플러그를 넣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보면 이게 밑에 본 블럭이 들어간 게 보이죠? 본 블럭이 꽉 들어가면 이식건을 꽉 눌러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다 붙어 있어요. 뼈가 이게 뼈로 변해버린 거죠. 시간 지나면 이 본 블럭이 다 뼈로 변해버렸어요. 이식건은 튼튼하게 있죠. 뭐 지방층 하나도 손상 없고. 이 잔존인데 살린 건데, 사진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고정하는 건 위는 그 티타늄으로 해서 헤드를 고정하고, 이식건은 뼈를 넣고 밖에서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터진 것들이
고정이 됐고, 잔존인대 살렸어. 이게 잔존인대예요. 이식건이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터졌어도 이거 잘라내지 않고 이식하고 이 잔존인대를 다시 살려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식건이 들어가서 이 잔존인대에 들어있는 신경과 혈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착상률이 올라가는 거죠. 끊어져갖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찾아갖고 덮어준 거예요. 잔존인대. 전방시전대 완전 파열을 이렇게 살려줬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살려주고, 저희 병원 다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본블럭 넣고, 잔존인대 살리고, 이식건에서, 요게 2분의 끊어진 인대지만 다시 잘 붙어 있죠. 잘 붙어 있죠. 잔존인대 잘 살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있어서 이게 지방을 잘라서 잘 보이나가 아니죠. 지방층은 그대로 다 살아 돌아왔죠. 이게 저희 병원 케이스. 잔존인대가 이렇게 보면 이게 끊어진 인대인가 할 정도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죠. 잔존인대 최대한 살리고 지방층 최대한 보존하고 끊어진 걸 그대로 살려놨죠. 이식건 넣고 이 속에 이식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갖고 다 합쳐놓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거를 합쳐서 요 앞에 있는 요 한 가닥이 잔존인대 이식건 같이 합쳐놓는 거죠. 이렇게. 뭐, 저희 병원 케이스들 다양하게 제가 다 살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살려놓은 거. 그래서, 아까 뭐, 본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죠. 터널 속에 움직임이 없게 본이 꽉 막아줘서 위아래가 본이 있어야 이식건이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한 거고. 최근 케이스인데, 작년 2월 8일 날 이제 끊어져서 수술을 해갖고, 잔존인대랑 같이 살려서 수술했고,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임플란트 밑에 있는 그 수고를 뺄 때 MR을 봤더니 뼈가 완전히 붙어 있죠. 이거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난주에 했던 거라 그냥 제가 바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끊어진 거를 재건했고, 뼈가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 되면 뼈가 하나로 다 붙어 있고, 이식건은 튼튼하게 있고. 이 사람 불편한 거 있냐? 전혀 없대요. 전방십자인대 수술하면은 거의 저희 병원은 한 99% 다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논문을 통계를 내다 보니까 5%가 좀 하긴 한데, 어쨌든 거의 뭐, 이렇게, 이분도 같은 날 임플란트 리무버를 했는데, 파열돼서 재건술 하고 본 넣었는데 본이 다 붙어버렸어요. 하나로 붙었고 재건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2005년에 의사 월드컵에 네덜란드에서는 의사 월드컵에 출전해갖고 그때 대표 선수를 뛰었죠. 의사 월드컵. 그때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던 기념사진이 한데 정리를 하자면은, 전방십자인대 인터넷 정보들을 참고를 하시는 건 좋지만, 논문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티슈는 아무래도 본이 들어간 것보다는 약하다. 페일리어 레이트도 높다. 그러면 이제 본이 들어간 걸 떼야 되는데, 내 몸에서 떼는 거가 최선이라면 그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 아니고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내 몸에 추가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이런 알로 아킬레스가 유저들이 스타디 그룹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좀 적게 나오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스타디 그룹으로 이거를 논문을 발표했고 제 방법이 우수하다는 거를 발표를 한 거죠. 전방십자인대 끊어진 분들이나 또는 진료를 하시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된 환자를 보실 때, 이 수술을 안 하는 또 정형외과 원장님이나 다른 일반 원장님들이나 의사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 제 발표를 좀 참고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환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갖고 MRI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십자 완전 파열이라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MRI를 처방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그 사람은 수술을 안 하는데 전방입시자인데 수술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 안 좋아요. 후회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일부 맞는 말이다. 오토 햄스트링 떼갖고 결국은 페일하면은 안 하는 만 못하거든요. 왜냐면 오토 햄스트링이라도 안 했으면 오토 햄스트링 내 그 세미텐디노스와 그라실리스 힘줄은 지킬 수 있었는데 받아갖고 그것까지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오토 햄스트링이든 오토 파텔라 텐던이든 건들지 말고 거기에 뼈가 있는 아킬레스 텐던을 이용해서 잔존인대까지 살리면은 끊어지기 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해질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워낙 그 전방입시자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의 결과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방입시자인데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지만 정말 잘못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또 들고 나와서 발표까지 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히 이 강연은 제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전방입시자인대 환자를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 논문 제 발표를 좀 참고해서 레코멘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